할머니 이제 가진 것도 없잖아요. 남은 게 뭐예요? 병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남은 게 있지 아주 귀한 게. 설마 그 고양이요? 하, 진짜 할머니답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춘자입니다. 올해 75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과 증거, 그리고 정의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괴짜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내 이름은 오춘자. 올해 75입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건 3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혼자 식당을 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요. 밤 10시까지 주방에 서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손은 늘 뜨거운 물에 데어 빨겠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딸 지연이만 잘 키우면 되니까요. 지연이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아이였어요. 퇴근길엔 늘 전화했죠. 엄마 힘들지? 나중에 꼭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28살밖에 안 되는 꽃다운 나이였어요. 장례식 날, 사위 준호가 말했어요. 그때는 고마웠죠.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달라졌어요. 딸 명의 보험금 3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대요. 친환경 인테리어 회사라고 했죠. 겉으론 멀쩡해 보였어요. 명함도 만들고 사무실도 얻었어요. 하지만 실제론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었어요. 도박장, 코인 투자, 사채, 1년쯤 지났을까요? 사위는 술에 취해 자주 집에 왔어요.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손녀 예진이를 보러 갔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사위가 술 취한 붉은 얼굴로 나왔어요. 장모님, 또 왔어요? 예진이 좀, 돈도 없는 할망구가 왜 자꾸만 찾아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비수처럼요. 뭐 하러 와요? 차비도 아까운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예진이가 나왔어요. 겨우 4살이었죠. 할머니, 반가워서 손을 뻗었지만 사위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들어가!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 그 쾅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3층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힘없이 한참을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고양이 춘이를 안고요. 춘아, 내가 쓸모없는 할망구래. 춘이는 제 볼을 핥아줬어요. 까슬까슬한 혀로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사위는 결국 망했어요. 사채 빚 5억.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끔찍하게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죠. 신문에 작게나마 이렇게 실렸어요. 건축사기 혐의 사업가 변사체로 발견.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춘이를 꼭 안았어요. 춘아, 우리 지연이가 저런 남자 곁에서 살다 갔어. 그 후로 예진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죠. 저는 쭉 혼자 살았어요. 국민연금으로 겨우 버텼죠. 식당은 허리가 아파서 접었는데 다행히도 딸이 살던 아파트 재개발로 보상금이 나왔어요. 13억. 전세 보증금이 그만큼 올랐거든요.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뒀지요. 예진이 결혼할 때 주려고요. 그중 5천만 원은 따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예진이 이름으로 언젠가 줄 날을 기다리며요. 그날이 왔어요. 2023년 8월 14일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놀랍게도 예진이었어요. 몇 년 만이었죠. 할머니, 예진아 어쩐 일이야? 대학 졸업했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정말로 너무 반가웠어요. 들어와, 어여 들어와. 일단 저는 반가운 마음에 차를 내왔어요. 어릴 적 예진이가 구수하다고 몹시도 좋아하던 보리차였죠.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그럭저럭 지내지. 춘희도 있네요. 아직 건강하죠? 그럼 건강해. 오랜만에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예진이는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대학 생활, 친구들, 취업 이야기까지요. 저는 정말이지 행복했어요. 손녀가 찾아와 준 게요. 저녁을 먹고 예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응? 그런가 보구나. 집값이 얼마나 돼요? 13억쯤 된다더라. 와, 많이 올랐네요. 재개발됐으니까. 예진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하더군요. 할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 전세 보증금이요. 독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요. 나중에 갚을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나도 이제 병원비 내기 벅차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험하고 싶었어요. 예진이의 진심을요. 예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요? 13억이나 되는데요? 그건 내가 살아야 할 돈이야. 할머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데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예진아, 그래요. 알겠어요. 일어났어요. 역시 할머니답네요.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가방을 들더니 그럼 그 돈으로 잘 지내세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또 그 소리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춘희가 무릎에 올라왔어요. 춘아,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뭔가 소리가 났어요. 삐걱. 서랍 여는 소리 같았어요. 눈을 떴는데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누구야? 대답이 없었어요.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다시 쓰러지듯 누웠어요. 아침이 돼서야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머리가 엄청 무겁고 두통이 심했고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 하나가 와 있었죠. 국민은행 8월 15일 03시 47분 출금 5천만 원 잔액 127원. 손이 떨렸어요. 5천만 원? 급히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없어졌어요. 도장도 함께. 어떻게. 이런.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죠. 통장 재발급 좀 부탁드려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을 건넸어요. 어머님, 어제 새벽에 5천만 원 출금되셨네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ATM에서 출금하셨는데요. 저 어젯밤에 집에서 잤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CCTV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지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시간쯤 기다렸어요. 어르신 CCTV 확인했습니다. 누구죠? 누가 찍혔어요? 어떤 여성분이 후드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입니다. 키는요? 체형은요? 160cm 정도 마른 편이시고요. 키도 맞고 체형도 맞는 확실히 예진이었어요. 경찰 신고하고 싶어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서를 바로 썼어요. 절도 및 사기 혐의. 경찰이 묻더군요. 용의자를 아세요? 아무래도 제 손녀인 것 같아요. 손녀분이요? 네. 어제 집에 왔다 갔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아파트 CCTV요. 그리고 은행 CCTV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CCTV 확인했습니다. 어땠나요? 손녀분 맞습니다. 전날 밤 11시 34분에 들어갔고 새벽 3시 52분에 나왔습니다. 증거는 확보됐어요. 경찰서는 몹시도 차가웠어요.
형광등은 눈이 아프도록 너무 밝았고요. 어르신, 앉으세요. 네, 진술서 작성하실 건데요. 천천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했어요. 딸이 죽은 이야기부터 사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도요. 예진이가 어떻게 찾아왔고, 그리고 그날 밤 일까지요. 잠들기 전에 뭔가 드셨어요? 예진이에게 차를 타줬어요. 차요. 네, 근데 확실히 보리차인데 맛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쓴맛이 났어요. 참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었죠. 몇 시간 전에도 마셨었는데 그때와 달랐어요. 형사가 메모했어요. 혹시 남은 거 있으세요? 컵이요. 설거지를 못했어요.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네. 다음날 컵을 가져갔어요. 경찰이 국과수에 보냈대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어르신, 컵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요? 네, 졸피뎀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럼 손녀분이 의도적으로 탄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적 범행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진이를 소환했대요. 조사실에서 대질이 이뤄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예진이가 보였는데 말쑥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죠. 형사가 물었어요. 박예진 씨, 8월 15일 새벽에 할머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출금하셨죠. 아니요. CCTV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채취한 컵에서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당신 지문도 나왔고요. 예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머니가 주겠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더군요. 증거 있어요? 말로 하셨어요. 그럼 왜 새벽에 몰래 가져갔죠? 그리고 왜 수면제를 탔죠? 예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미안하다. 나도 이제 병원비 내기 벅차다. 예진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역시 할머니답네요. 거절했다는 증거였죠. 곧 예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설마 녹음한 거예요? 네, 합법적인 녹음입니다. 예진이는 고개를 떨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예진이를 봤어요. 차갑게요. 네가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말을 하니? 예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급하면 훔쳐도 되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예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죠. 형사가 말했어요. 박예진 씨, 절도죄와 약물 사용으로 입건됩니다. 입건이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안 돼요. 저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예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용서는 법이 할 거야. 뒤돌아 나왔어요. 복도에서 춘이 생각이 났어요. 집에 혼자 있을 텐데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역시 춘이가 반겼어요. 미안, 춘아. 할미가 많이 늦었지? 춘이를 안고 춘이의 온기가 전해지더군요. 참 따뜻했어요. 우린 이제 괜찮을 거야. 다음날 신문에 나오더군요. 20대 여성, 70대 할머니 통장 절도 혐의로 구속. 작게 나왔지만 나왔어요. 그날 밤은 정말이지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다음날 재판이 시작됐어요. 예진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할머니가 구두로 증여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병원 기록, 이웃 증언까지. 예진이가 10년 넘게 할머니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법정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법원은 천장이 높고 웅장했어요.
그런 분위기에 목탁 소리는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죠. 또각또각. 피고인은 앞으로 나오세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단정히 묶고 수의를 입은 예진이가 일어났고 냉정한 표정의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박예진, 절도 및 약물 사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술하세요. 예진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할머니로부터 구두 증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증인,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요? 네.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였죠. 미안하다. 나도 이제 병원비 내기 벅차다. 예진이 목소리도요. 그래요. 알겠어요. 역시 할머니답네요. 명확한 거절이었어요.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인은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정당한 기대권이 기대권이요? 검사가 끼어들었어요. 피고인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시죠. 검사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최근 3년간 통화 기록입니다. 판사가 확인하고는 총 2회 각 30초 미만이군요. 네. 그리고 문자 기록입니다. 화면에 문자가 떴어요. 바빠서요. 다음에요. 지금 안 돼요. 피고인은 할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단 1회 10분만 방문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순희입니다. 오춘자 어르신을 얼마나 아십니까?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어요. 손녀분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한두 번. 그것도 몇 년 전이고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혼자 외로워하셨어요. 고양이 춘이랑만 지내셨죠. 춘이요? 네. 고양이예요. 그 아이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증언이 끝났어요.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인의 소셜미디어입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피고인은 바쁘다고 하면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예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예진이가 일어났어요. 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그래서 할머니 통장을 훔쳤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면제를 탔습니까? 예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양측 최종 변론을 준비하세요. 목탁 소리가 울렸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예진이와 마주쳤어요. 할머니, 말 걸지 마. 지나쳤어요. 예진이가 뒤에서 울더군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춘희를 안았어요. 춘아, 우리 이겼어. 춘희는 그르릉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였어요. 최종 공판 일주일 전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네.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모든 재산을 춘희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이요. 고양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손녀분은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나요? 전체 재산의 10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반은 춘희 거네요? 네, 최소한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며칠 후
공증 사무실에 갔어요. 공증인이 확인했어요. 정신이 온전하신지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이었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4년 1월 15일이요. 대통령 이름은요? 윤석열이요. 왜 이 유언장을 쓰시나요? 제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물려주고 싶어서요.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신 상태 온전하십니다. 유언장을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유언장. 본인 오춘자 1949년 3월 15일 생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 부동산 포함 13억 원, 예금 5천만 원을 반려묘 춘희의 생활 및 의료를 위해 기부합니다. 해당 재산의 관리 및 집행은 동물보호재단에 위임합니다. 춘희 사후 남은 재산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녀 박예진에게는 유류분을 제외한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유언자 오춘자 서명을 했어요. 도장도 찍었어요. 공증인이 확인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사본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춘희에게 보여줬어요. 춘아, 이제 내 거야. 춘희는 종이를 킁킁 냄새 맡았어요. 귀여웠어요. 최종 공판 날이 왔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도 왔어요. 할머니 통장 훔친 손녀 사건이 화제가 됐거든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피해자 오춘자 어르신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을 펼쳤어요. 어르신은 모든 재산을 반려며 춘희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예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무슨...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건 정상적인 유언이 아닙니다. 왜요? 고양이에게 재산을요? 할머니 정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의사소견서입니다.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온전하십니다. 그래도 그리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판사가 유언장을 확인했어요. 한참을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예진이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앉으세요. 판사가 제지했어요. 하지만 예진이는 계속 소리쳤어요. 미쳤어요. 고양이한테 13억을요? 조용히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정 경위가 예진이를 제지했어요. 예진이는 울부짖었어요. 할머니 제발요. 판사가 저를 봤어요. 증인,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춘희는 15년을 제 곁을 지켰어요. 목소리가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울 때 옆에 있었고요. 제가 아플 때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예진이를 봤어요. 10년도 넘게 저를 찾지도 연락도 한 번 없었죠. 돈이 필요할 때만 왔죠. 그리고 제 통장을 훔쳤어요. 수면제까지 타서요. 눈물이 났어요. 혈육이라는 게 뭡니까? 곁에 없으면 남이에요. 춘희가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하곤 자리에 앉았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할머니, 내가 훔쳐간 그 돈은 원래 내줄 거였어. 예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뭐? 뭐라고요? 내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거였어. 할머니,
하지만 내 손으로 다 가져갔잖아. 예진이는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판사가 목탁을 두드렸어요. 선고는 일주일 후 하겠습니다. 곧 일주일 후 선고가 났죠.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예진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예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만 3년간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은 혈육인 할머니를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훔쳤다. 하지만 피해자가 관대한 처분을 원함으로 집행유예로 한다. 저는 검사에게 부탁했어요. 실형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손녀니까요. 하지만 용서를 한 건 아닙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해자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한다. 전체 재산 13억 5천만 원 중 약 23%인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 예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3억? 나머지 10억 5천만 원은 유언장대로 동물보호재단에 기부한다. 목탁이 울렸어요. 판결이 끝났어요. 예진이는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동물보호재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춘자 어르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춘이 잘 부탁드려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보호소 이름을 춘희의 집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몇 달이 지났어요. 보호소가 완공됐어요. 경기도 어느 마을이었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었죠. 저는 춘희를 데리고 갔어요. 캐리어에 넣어서요. 춘아, 내 집이래. 도착했어요. 간판이 보였어요. 춘희의 집.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였어요. 예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고양이들이 많았어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재단 직원이 안내했어요. 여기가 춘희를 위한 특별실입니다. 방이 하나 있었어요. 넓었고 햇살이 잘 들더군요. 창밖으로 저 멀리 나무숲이 보였어요. 춘희는 여기서 지낼 거예요. 물론 어르신 집에서도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춘희를 캐리어에서 꺼냈어요. 춘희는 방을 킁킁 냄새 맡았어요. 그러더니 창가로 갔어요. 햇살이 비치는 곳이었죠. 그러곤 누웠어요. 편안해 보이더군요. 춘아, 마음에 들어? 춘희는 그르릉거렸어요. 저는 웃었어요. 재단 사람이 말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100마리 넘는 고양이들이 구조됐어요. 정말요? 네, 그럼요. 그리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춘희와 함께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더군요. 정말 따뜻했어요.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춘희는 제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며칠 후 예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요. 저는 10년 넘게 할머니 곁에 없었어요. 그런데 춘희는 매일 곁에 있었죠. 이제야 알았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춘희도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손녀 예진 올림.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그렇다고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춘희를 쓰다듬었어요. 춘아, 우리 잘했지?
춘희는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노란 눈이었어요. 그 눈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할미, 저는 웃었어요. 요즘 저는 행복해요. 매일 춘희와 함께 지내고요. 가끔 춘희의 집에 가서 봉사도 해요. 다른 고양이들도 돌보고요. 이웃 아주머니도 자주 놀러 와요. 춘자야, 뉴스 봤어? 내 이야기 나오더라. 그래, 할머니가 고양이한테 13억 물려줬다고. 사람들이 응원한대.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에요. 어제는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이었죠. 할머니, 아주 건강하시네요. 잘 관리하셨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춘희 때문에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요. 춘희 때문에라도 오래 살아야죠. 의사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제게 말해주더군요. 집에 오는 길에 공원을 지났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혹시 춘희 할머니세요? 저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고맙구나. 저도 유기묘 키우는데요.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그래, 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 괜찮더라고요. 진짜 가족이니까요. 여자가 가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이해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집에 돌아왔어요. 춘희가 반겼어요. 춘아, 우리 팬 생겼어. 밥을 주고요.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동물 유산 기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오춘자 씨는 15년을 함께한 고양이에게 10억 원을 기부해 화제가 됐는데요. 제 사진이 나왔어요. 춘희 안고 웃는 사진이었죠. 재단 사람과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오춘자 어르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거리요. 저는 춘희를 쓰다듬었어요. 춘아, 우리 유명해졌네. 춘희는 그르릉거렸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요. 오늘도 춘희와 함께 행복한 하루였다. 딸아, 엄마 잘했지? 춘희는 내게 가족이야. 예진이는 3억을 받았어. 그걸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진짜로 반성하고 찾아온다면 그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춘희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내 선택이야. 일기를 덮었어요. 춘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춘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춘아, 고마워. 나랑 함께 살아줘서. 춘희는 눈을 살짝 떴어요. 노란 눈이었어요. 그 눈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미, 나도 고마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춘희와 함께니까요. 여러분, 가족은 혈연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과 사랑입니다. 저는 춘희와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시간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죠. 예진이는 혈육이었지만 10년 넘게 곁에 없었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상하게 봤어요. 고양이한테 13억이나? 미쳤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춘희는 제가 올 때 곁에 있었어요. 제가 아플 때 함께 있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요. 아무 대가 없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혹시 지금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너무 늦기 전에요. 그리고 곁에 있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이든 동물이든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이니까요. 저는 지금도 춘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춘희가 저를 깨워요. 그 소리에 눈을 떠요. 그래, 춘아.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자. 함께 햇볕을 쬐고요.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잠들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사랑 찾으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곁에 있음입니다. 감사합니다.